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새만금의 수변도시가 조성됩니다. 물을 특화한 도시로는 국내에서 처음이라는데요. 새만금 내부 개발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지만 우려의 시각 또한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진단합니다.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새만금 수변도시. 새만금 개발청에서는 공공주도 매립 선도 사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나일재 처장님, 간략하게라도 어떤 의미고 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필요할 듯한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란 새만금의 수변 공간을 활용하여 스마트 도시의 운영 및 서비스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장점을 모두 갖춘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항의 경제거점 도시의 비전을 실현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자족형 도시로서 수변도시, 스마트 도시, 친환경 도시를 개발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좀 보시는 이중섬, 도심수로 등 차별화된 수변 공간을 조성하여 IoT,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재생 에너지 등을 활용한 제로에너지 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첨단 도시 기능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방금 말씀하실 때 그 IoT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물 인터넷을 이야기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다음에 AI는 인공지능을 좀 말씀하시는 건데요. 상당히 내용만 들어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상당히 관심을 끌만한데 이 수변도시 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했거든요. 그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비 기준으로 하면 300억 이상이 지원될 때 그리고 총 사업비 규모는 500억 이상일 때 진행하는 절차로 알고 있는데 이양재 교수님,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의미는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예비 타당성 결과 보고서를 받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정량적 그 평가라든지 정성적 평가를 종합한 소위 AHP 평가라는 걸 합니다. 거기서 제가 알기로 0.585라고 하는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 또 이 예비 타당성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뭐 예산만 투입되면 이제 바로 사업을 시행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실 때 0.585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원래 기준은 0.5 이상이죠? 0.5 이상이어야 하죠.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이번 평가에서는 상한선이 7로 알고 있습니다. 7점이면 만점이죠. 그런 의미에서 0.585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뭐 점수로서는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대체적으로 어떤 기대감과 낙관적인 전망 이런 것이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또 이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 부정적인 어떤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정현 처장님, 이 사업 구상과 일단 계획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이 간격이 커요.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어떤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저희가 뭐 새만금의 여러 가지 한계 상황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땅부터 보여주자라는 저는 이건 묻지마식 그 매립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산업용지도 있고요. 현재 산업용지 109에서 909까지 있는데 209까지밖에 현재 그 완공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땅부터 보여주자라는 식 무계획적인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계획들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새만금판 중동에 두바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두바이 이야기 나온 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소위 마스터 플랜 만들어지면서는 이게 베네치아로 바뀌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새만금에 많은 기대를 심어주면서 환상적인 이 조감도의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이제 여태껏 사막의 신기루였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는 이제 그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이건 또 실현 가능한 조감도입니다라고 해서 이 중동의 두바이 같은 수변 도시, 워터프론트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한 전체 도시의 절반을 수변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을 또 꺼내왔는데 사실 뭐 지금 수질 환경은 5급수, 6급수 최악이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미세먼지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내륙까지도 미세먼지가 전국 최고를 거듭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에 이제 해수유통 문제를 최종 결정할 시기를 앞두고
저는 뭐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이 공공주도, 그러니까 국가가 9천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2024년까지 수변 도시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지금 보여드린 저 조감도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뭐 2024년만 되면 저런 아름다운 도시가 우리 눈앞에 쫙 펼쳐질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말에 다 모든 게 녹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두바이 그리고 묻지마식 매립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극과 극이거든요, 평가가. 어쨌든 이런 시각은 첨예하게 엇갈릴 수는 있는데 새만금별청에서는 어쨌든 수변도시 조성 계획을 일단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 착공 예정 시점까지도 지금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장님 그 간략하게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예, 말씀드리면요. 수변도시 조성 사업을 위하여 앞으로 수행해야 될 각종 영향 평가가 있습니다. 환경, 교통, 재해, 에너지, 교육, 환경 영향 평가 등이 있는데요.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예상되는 환경 오염 등 부작용을 사전에 예측하고 저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경제 상황이 현대조선 및 GM 등의 파산 등으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정부와 우리 공사는 본 사업 시행으로 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대한 빨리 공사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 약 9천억 중 지역 내 장비 및 자재 사용, 투입 인력의 숙식 등 상당한 금액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년 6월까지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연말까지는 공사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예. 방금 통합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통합계획 때문에 절차를 한 1년 정도 당길 수 있다. 그래서 내년 착공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통합계획이라는 게 뭔가요? 좀 약간 생소하긴 한데요. 이제 기본 구상이 나왔으니까는 예. 이제 세부 실시 계획을 해야 되겠죠. 아마 세부 실시 계획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세부 실시 계획 속에 지금 얘기했던 뭐 친환경, 그다음에 수변, 뭐 스마트 이런 것들을 전체 이제 아우르는 통합된 계획이 세부 실시 계획 속에 담겨져야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면 이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게 뭐 이제까지 이 지역이 현 정부에서 선도사업지구로 지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도사업지구를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는 소위 공공사업 주도 방식으로 바꿨다 하는 의미는 저는 새만금 이제 추진하는 의미에서 일종 의미가 있다. 다만 우리 이정현 사무처장이 얘기했듯이 그림이 너무 화려하게 그려져 있어서 정말 이게 과연 이렇게 될까 너무나 보여주기 위한 기본적으로 어떤 구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또 하나는 저는 이 스마트다, 친환경이다, 수변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과연 이 지역에만 새만금 전체에 통용되어야 할 단어이지 이 지역만 가지는 고유의 브랜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세요. 저는 이제 한마디 말씀 덧붙이면 그러니까 이 사업의 본질이 뭐냐라는 걸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그건 나치장님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투자하지 않는 새만금의 선도 사업 지구에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일정 부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의 공사판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매립 사업이기 때문에 매립 사업 하는 거에 대한 아까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이 화려한 조감도시에 나오는 민간 투자를 통해서 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은 예타라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까지는 매립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아까 이 조감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기본 구상이 돼 있는 입장에서 어떤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하더라도 이 조감도는 이 상부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상을 해서 지금 다 발표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이 지금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 같이 공공주도 매립 사업을 지금 하게 된 동기가 자체는 사실 아까 처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 게 이 부분이 막대한 이
한 1조 정도 되는 사업을 민간이 투자를 해서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공공이 이것을 맡아서 이거를 책임지고 이거를 개발하자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민간이 이게 투자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놔뒀을 경우는 계속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지금 그 면적이 그 조성 규모가 보니까 6.6 제곱킬로미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요즘 아직도 여전히 평이라는 개념이 좀 익숙한데요. 그 여의도 면적이 한 2배 정도 된다 그래요. 200만 예, 평. 200만 평 좀, 정도 좀 됩니다. 넘겠네요. 90몇만 평 정도 예, 예. 되니까. 예. 그리고 2만 명이 살 수 있는 미래형 신도시다. 그리고 그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자족형, 그리고 스마트, 수변 도시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이정현 사무처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부지 기반 조성까지만을 정부에서 지금 담당하겠다는 거고 이 구상에 나오려면 실질적으로 모든 민간 투자가 완성됐을 경우 정말 먼 미래의 어떤 그런 청사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않나요? 일단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게 어떤 도시계획이든 도시를 건설하는 거는 이 기반시설까지를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아까 에이타를 통과하고 하는 부분은 이 기반시설이 됐을 경우에 어떤 건물이나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해서 이게 지금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부 계획이나 구조물 같은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도시 개발의 방향 내지는 설계의 방향을 지금 제시했는데 우리들이 지금 상상하는 것은 정말 두바이나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같은 것을 지금 상상하게 만드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지금 현재는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제 이해가 좀 다른 건가요? 아니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이제 처장님 우리 새만금 공사에서는 실제로 이런 계획을 할 때는 뭐 미래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은 그리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일반 도민이나 시민들의 눈에 보여질 때는 정말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소위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보여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조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이번 그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 계획이 그 새만금의 랜드마크 사업이다, 상징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새만금 내부 개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도 되는지. 예, 지금 사업 계획상으로는 저희 현재 지금 MP상으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현재 200만 평에 대한 내부 개발 사업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이 200만 평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자금이나 분양 대금을 회수를 하여 순차적으로 이 이후에 그 같은 규모의 개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은 현재 MP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현 차장님, 그럼 예.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매립이지 않습니까? 예. 그 매립을 그동안에 부진했던 것을 예. 국가가 나서서 일단 공공주도 매립을 하겠다. 예. 좀 이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기반 조성까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새만금 전체 개발의 속도를 좀 이렇게 가속화시키는데 뭔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뭐 전혀 기여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22,000명의 자족 기능을 갖춘 스마트 도시가 되려면 배후에 산단이 좀 제대로 들어선다거나 아니면 관광시설이 들어선다거나 하는 배후의 그 어떤 도시와의 어떤 연관적인 그 발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현재 새만금 산단에 기업체 들어와 있는 거 현재 5개 기업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은 들어와 있는 거지만 뭐 앞으로 공항 들어오는데 아마 10년 이상 더 걸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광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예를 들면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정말 요 수변 도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건 아무 생각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사업은 국가가 민간도 투자하지 않는 전혀 경제성이 없는 땅을 국가가 9천억을 들여가지고 땅을 만들어 줍니다. 개발공사에게. 그러면 개발공사가 이걸 가지고 분양해서 아파트도 짓고 뭐 상업용지도 쓰고 분양해서 쓰란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새만금 산단에 100년에 걸쳐서 무상임대를 한다고 하는 땅들도 차고 있지 않습니다. 군산이라고 하고 있는 인구 30만 규모의 배후도시가 있는 도시에서 산단에서도 현재 그 들어오는 게 없는데 정말 이게 절의 고도와 같은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이 수변 도시가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여기가
국제 업무용지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일부를 이제 스마트 수변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지만 여기에 이제 기반 조성까지는 하면 이제 그 개발공사가 이 땅을 분양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제가 보면 여기가 그 상당 부분 원 지반까지의 깊이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보면 수변 도시 만든다고 하는 데는 과거에 개땡이었던 곳이라 노출지로 드러나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아까 말한 대로 아파트를 짓고 빌딩을 짓고 이런 시설을 지으려면 지반을 많이 다져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반까지의 깊이, 여기가 이제 신시도, 이쪽이 가륙도인데 깊이는 있게는 40m가 넘고요. 야타도 한 30m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흙을 채워야 되고 그다음에 파이를 박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연약 지반층이 상당 부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보여지고요. 이거 연약 지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새만금 산단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지금 도의 반대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석탄재를 대거 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고 참고로 이제 송도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송도가 94년 시작해가지고 현재도 지금 많이 이제 완공도 됐지만 현재도 공사 중인데요. 송도가 지반까지 안전 지반까지의 깊이가 한 20m 정도 됩니다. 근데 새만금 내측은 준설토를 쓰잖아요. 뭐 여긴 모래층이라고 얘기하시면 어쨌든 펄에 형성돼 있는 층을 가져다 준설토를 쓰게 되는데 송도는 육상토하고 건설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그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가지고 매립 지반성을 좀 다졌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가 도시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해서 이 계획성 없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전체 지역은 한 200만 평 정도 되지만 저희들이 이제 투자 유치나 분양을 해 나갈 부지는 가처분 면적을 고려했을 때는 약 한 70만 평 정도만 저희들이 처분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토지 이용 계획상을 따져봤을 때 이 정도의 면적 자체가 굉장히 상당히 큰 면적 자체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지금 저희들을 이제 어차피 정책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내년에나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이전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의 이제 어떤 이제 우선적으로 좀 배치를 해줄 거나 그 다음에 정부 정책으로 이거 충분히 어느 정도는 커버해 줄 수 있는 이 큰 면적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족 기능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현재 이 어떤 도시든 간에 완벽하게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는 도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200만 평 정도가 그 자체 내에서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너무 이게 그 과대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그 사무처장님이 지금 그 지질조사 했던 자료는 제가 좀 이건 확실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시면은 저쪽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지금 새만금 수변도시가 들어갈 지역입니다. 보링을 저희들이 각 위치별로 기존에 2011년도에 개발청에서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 지질 주사한 건데요. 저희들이 쭉 따라가면서 보시게 되면은 지질이 제가 이제 기존에 있던 여수나 시화 지역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지질 자체가 깊어가지고 기반함 자체가 깊어서 나중에 그 민간 투자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부분은 이게 저희들이 기존에 여수나 이런 쪽에서 봤을 경우는 기반함 자체가 한 60m 정도가 되거든요. 깊은 지역은. 여기는 뭐 25m에서 30m 정도 되면은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양원 지역이고요. 제가 기존에 했던 시흥이나 화성 같은 경우도 이 정도로 유사하고 토질 자체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중에서는 제일 양호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토질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그냥 배후 도시도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족 도시 이야기했었을 때 그런 거는 좀 환경이 좀 다를 테니까 어쨌든 지금 공공주도 매립을 해서 그 기반 조성이 됐을 경우 그리고 거기에 민간 투자로 도시가 조성됐을 경우 그 경제적 효과를 나열한 것을 보니까 한 30년간 토지 가치가 2조 원 넘게 상승할 거라고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방금 좀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나 이런 우려의 시각을 들여다보면 이것도 약간은 좀 과장된 듯한 느낌도 들 정도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이장현 사무처장께서 얘기하신 게 이제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저 입장에서 보면
이제까지 새만금 사업이 민간 투자가 안 되니 국가가 나서라, 정부가 나서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정부가 좀 나서게 되었다.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당히 화려한 그림은 그려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주거 용도로 쓰느냐, 상업 용도로 쓰느냐, 관광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매립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용도가 설정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효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볼 때 매립한 토지를 새롭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가출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뭐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9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고용 유발 효과라든지 소위 우리가 그것을 지역 경제 파급 효과라고 얘기합니다마는 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니까는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전문가로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경제 파급 효과라는 것이 예를 들면 9천억을 새만금만 투입했을 때 나타나느냐, 9천억은 다른 데 투입해도 소위 나타날 수 있는 기회비용 요소는 기회비용의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숫자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 이제 조성된 후에 운영이 정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 동의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단체가 환경적인 문제만 얘기해야 되는데 대안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안들을 내는데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정부가 한계 상황에 놓인 새만금의 돌파구를 찾아주는 건 좋다. 근데 왜 이것이 왜 하필이면 매립하는 땅부터 보여주자고 하는 수변도시의 기반 조성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대통령이 직접 와서 발표한 건데 이거 막상 까놓고 보면 내용은 대부분 민자유치지 않습니까? 거의 뭐 6조 6천억 정도의 민자유치를 통해서 뭐 한 2.4기가에서 3기가 정도의 발전단지를 구축을 하는 건데 이건 어쨌든 저 전라북도민의 기대가 걸린 사업이고 땅인데 여기에 사실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일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기업 유치원과 연계해서 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예를 들면 현재 9천억이라고 하는 정부가 전북 새만금에서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쓴다라고 보면 예를 들면 일부분들은 정말 새만금이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새만금의 산단 내지는 군장 산단과 연계한 새만금 산단의 문제 그리고 내년에 뭐 해수유통 문제를 재검토를 하면서 이쪽을 생태 관광의 거점으로 했던 활성화하는 문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가 9천억 정도를 쓰여지는 게 훨씬 더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새만금 사업의 큰 방향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기반 조성까지 그동안에 이제 민간 투자가 부진했던 매립 분야에 정부가 공공 주도지 않습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매립을 일단 완성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투자 단계, 도시를 실질적으로 조성할 때는 민간 투자 방식을 여전히 쓰겠다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분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는 있는 거죠. 정부에서 예를 들어 도시 조성까지를 다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나 사례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은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일단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들을 유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나 그 공공기관을 유치를 해서 일정 부분 그 조성 원가를 좀 더 절감을 해서 분양을 해주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 상부 구조물까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까지는 가능하지만 대규모 사업에다가 마냥 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 그 신재생 그 태양광 사업으로 발생되는 그 수익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것들을 수익을 환원을 받아와서 새만금 산단에다가 투자하는 부분도 지금 그 개발청하고 저희 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은 그 부분에 대한 비판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왜 굳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왜 그 매립을 하는데 다시 쓰느냐. 결과적으로 정부가 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일종의 또 다른 방식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정도였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그 논의를 좁혀보면 일단 새만금 수변도시 이 부분은
일단 입지부터도 잘못돼 있다. 이런 어떤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일단 뭐 그 입지 자체는 현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곳 현재 이 땅이 드러나 있거든요. 방조제에서 가깝고 방조제 그러니까 가력 배수관문에서 신시 배수관문 사이에 그 갯벌이 노출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아 여기에 조금만 더 다지면 도시가 들어설 수 있겠구나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입지 자체는 잘 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바다와 가까워서 현재 가력 배수관문과 신시 배수관문에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전체 구역에서 가장 수질이 좋았던 곳입니다. 3등급, 4등급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계획을 보면서 수변도시는 가장 중요한 게 수질 환경이잖아요. 유엔이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유엔이 정한 지속 가능한 워터프론트 개발 첫 번째 원칙이 수질 환경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변과 복합적인 개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나마 수질이 가장 낮다고 좋은 상황이라고 해놨는데 2019년 들어서 지금 농어촌공사가 내년 그 2단계 평가를 앞두고 바닷물을 많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간문에. 그래서 그 염분 농도가 30%이더라고요. 보통 정상적인 바닷물이 33% 정도, 뭐 한 37%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건 방조제 막히기 전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수질이 상당히 좋아져야 됩니다. 거의 한 3등급, 2등급, 3등급 정도는 돼야 되는데 현재 수질이 5급수에 가까운 4급수, 6급수에 가까운 5급수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미 간문을 열어서 바닷물을 집어넣더라도 수질이 5급수, 6급수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서 준설터를 퍼올리게 되면 유기물들이 계속 올라오죠. 빈산소층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물은 급격하게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도시의 절반 이상을 수변 공간으로 만들고 수생태 공원으로 만드는 도시가 가능하겠는가. 누가 거기다 발이라도 담글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저희는 그 문제를 근본적인 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지가 뭔가 잘 정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일단 두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매립도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매립을 해야 할 지역이고요. 근데 국제협력공지가 보니까 매립이 가장 부진한 지역 중에 한 곳으로 지금까지 어떤 매립 진행 상황을 보니 그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까지는 어떤 계획이 그렇죠. 없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결정적으로 좀 수질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특화했다고 하면 일단 맑은 물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큰 그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좀 말씀을 드리면요. 생각인데. 예.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준설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 기존에 있는 그 하상을 좀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은 어떤 식으로 사업이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냐면요. 기존에 있는 하상을 이제 준설을 하려고 하면은 펌프 준설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블레이드라는 커터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기반 흙을 흐트러뜨리고 그거를 이제 펌프로 빨아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염하고는 전혀 무관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확산이 안 되도록 뽑아내서 이거를 매립을 하고 그거를 정화를 시켜서 나머지 고인물들을 바깥으로 빼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하신 건 일부 오탁 방지망 우리 이제 하천해수 공사할 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그런 것처럼 건데. 그러니까 부유되는 부유물들을 잘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공법이 좋아졌다 이런 그걸 제가 말씀이신 말씀드리는 게 거잖아요. 아니라 이게 준설하는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준설을 하게 되면은 펌프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확산되는 물들을 다 끌어들여서 매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발생하지 하나만 예를 든 않는다 거고 말씀드린 거고요. 수심이 지금 한 평균 5m 정도 되는데 이걸 준설하게 되면 거의 15m 가량 되거든요. 그러면 저층하고 위하고 아래가 섞이지 않는 문제, 그리고 바닥에 있던 유기물들이 올라와서 자체적으로 오염이 되는 문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수질 오염들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펌핑 방식은 이제 하나 이제 공사 진행 과정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또 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는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쨌든 제가 뭐 대책은 수립하겠죠. 예. 그러나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수질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수질 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새만금청이나 새만금공사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일단 환경부에서는 새만금 담수호 전체 수질을 3, 4등급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 4등급의 수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지라도
적극적인 소위 워터프론트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계획에서는 아까 조감도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내호가 있습니다. 안에. 그러니까는 새만금 청사청에서는 그 내호의 수질은 1등급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호의 수질과 외호의 수질이라고 하는 것이 급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워터프론트라고 하는 그 큰 아이디어라든지 하는 것 결국은 내호에서 어떤 할 수 있는 행위가 외호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반쪽짜리 워터프론트의 개념이 나아지고 결국 그렇다 보면 외호의 수질도 개선하려고 하다 보면 해수 유통이라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물론 새만금 개발청이나 해서는 해수 유통 그냥 담수다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신중히 지금부터는 고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해수 유통이라는 게 일단 내년 최종 평가를 남겨두고 있죠. 환경대책 정부가 아마 관련해서는. 결정을 해야 될 예. 거라고. 그렇다면 내년에 착공도 지금 내년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수질 대책도 해수 유통을 포함한 수질 대책도 내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은 상당 부분 조정이나 어떤 차질이 불가피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이제 시아오 사례를 예를 들어서 그렇긴 한데요. 기존에 시아오 같은 경우도 관리 수위를 마이너스 1.0m에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새만금 지역은 마이너스 1.5m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관리 수위가 변동되지 않는 한은 기존에 있는 그 시화 지역도 송산 그린시티나 시화 MTB 이런 사업들이 그 관리 수위하고만 변동 사항이 없으면은 어떤 계획과는 무관하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 수위 자체가 변동이 되면은 사업 계획은 약간의 조정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게 추이를 지켜보고 어떤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담소 수위가 지금 외해 바깥의 바다보다도 1.5m 낮게 지금 설계가 돼 있다는 지금 이야기죠. 평균적으로. 저희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5라고 하는 관리 기준 수위 이내에서 해수 유통을 하자. 왜냐하면 우리 새만금에 거는 기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단도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고 있고 관광용지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농업용지까지도 이용을 하자. 다만 2011년에 만들어진 마스터 플랜 상에 완벽하게 꽉 짜여진 개발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고 또 바닷물이 들어와서 일부 갯벌이 복원되는 게 훨씬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관리 수위 마이너스 1.5m를 유지하고 현재 큰 틀에서 산업단지, 농업용지, 관광용지는 이용을 하되 일부 구간은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해서 갯벌 생태계를 좀 복원을 하는 것이 수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의 생태관광 요소들을 더욱더 촉진시켜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간은 많이 엇갈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한 시간은 다 됐는데 방금 우리 나 차장님께서 그 대안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제안 그리고 대안이 있다면 정리의 말씀으로 마무리 말씀으로 들으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일재 기획처장님. 네, 저는 신공항의 이 수변도시 사업 확정으로 새만금이 상당히 기회의 땅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원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을 저희 공사에서는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서 새만금 전체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현 사무처장님. 네. 아무튼 뭐 저는 좀 새만금의 상황을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도민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좀 가야 된다. 여전히 기대와 환상을 심어주는 그런 식의 사업 추진은 좀 안 된다 싶고요. 새만금 수변도시 관련해서는 내년 새만금 2단계 수질 종합평가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개발 요소보다는 수변도시 필요합니다. 근데 수변도시는 반드시 새만금 수질 관리 계획에서 해수 유통을 전제로만이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양재 교수님. 예, 저는 이왕 시작된 거 잘 해보자라고 하는 입장이고 다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 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제항이라든지 국제항만이라든지 혹은 내부적인 광역 기반 시설의 어떤 용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같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러한 기본 구상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디테일이 중요하다 해서 그 디테일이 성공의 어떤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 사업 착수 29년째 성과에 조급해할 만도 한데요. 수변도시 주성사업 청사진 충분히 관심을 끌만합니다. 또 섣부른 기대감만 부풀리기가 아니길 바라면서 또 부디 이번만은 다르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